6월 2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금 30일이네요. 좀 일찍 하려 했는데 어차피 금요일이니까 그죠? 뭘 좀 하고 좀 이 지스마트 글로벌이랑 좀 그건 좀 JT 콘텐츠랑 잠깐 좀 보느라고 이건 별도로 좀 만들게요. 혹시나 뭐 보실 분들 보시고 그러시려고 그런 거고 좀 그리고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릴 거는 그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주식 스터디를 위해서 좀 하는 부분이고요. 자꾸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장중에 이렇게 스크랩을 해요. 지금 올라온 거 보시면 좀 혹시라도 좀 그 얘기하기 좀 이상하더니 제가 좀 빼긴 하는데 이제 장중에 이제 스크랩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검색어로 활용을 하거든요. 이제 그걸 같이 좀 공유하는 거고요. 뭐 이러는 이유는 뭐 이게 뭐 따로 뭐 저한테 뭐 이득이 되고 하는 건 아니고 이득은 되죠. 그 이득이라는 게 그냥 일단 저도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태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좀 하면서 혹시라도 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또 남들한테 또 설명을 해줘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저한테도 스터디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로 좀 제약을 두려고 좀 시작을 했어요.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래서 투자로 실제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시고요. 이게 이름을 바꿨어요. 모의 투자 스토리로 관심 종목이라고 해놓으니까 제가 다 이렇게 매매를 하고 매매일지처럼 하시는 걸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계셔서 그냥 저는 몇 개 종목들을 이제 투자 스터디 관점에서 좀 어떤 좀 중기라면 중기고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어떤 기간을 잡아놓고 내 투자 아이디어대로 주가가 흘러가고 예상대로 회사가 그런 부분들을 전개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추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매매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좀 단기 성향인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계속 관찰을 해서 하다 보면 이 부분하고 단기적인 성과 부분하고 어떻게 좀 더 조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시작했으니까 실제로 매매를 하기도 해요.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뭐 시세를 왔다 갔다 할 만큼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끼케야 뭐 한다고 치도 뭐 다 할 수도 있고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개별적인 거고 끼케야 뭐 한 종목에 몇백만 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그래서 금요일 밤이고 좀 시간이 여유가 되니까 좀 조금 말씀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크랩한 자료들을 일단 이렇게 좀 그 아까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빼고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는 여기 보시면 시장 쪽 보시면 시장 현황이 있어요. 시장 현황이 있는데 제가 위에서부터 장중에 조금씩 가끔씩 제가 짬이 되면 좀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좀 보실 만한 내용들이 있거나 장중에 무슨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올려드리니까 대신 이건 제 생각이니까 혹시나 보시고 틀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장중에 좀 이런 부분들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그냥 대충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거 그 공유한 자료니까요. 그 제 네이버나 그 카페에 가시면 그 게시글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링크를 찾으시고요. 자, 일단은 금요일 전략이 있길래 좀 올려드렸고요. 좀 내용 좀 보시고 지금 큰 이슈로는 6월 30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 부분하고 7월 6일 날 있는 미국 중국 관세 발효 예정 이 부분이겠죠. 그것도 좀 시장이 많이 흔들렸고요. 국내 사정으로 이제 7월 5일하고 삼성전자랑 LG전자의 실적 발표 부분이 있어요. 전년 실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는 조금 이제 실적 장세로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 실적 좋은 종목들은 미리미리 좀 체크하셨다가
시장 영향 때문에 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것들은 미리 챙겨셨다가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마감할 때 이제 코스피나 2325, 코스닥은 820을 좀 오전에 시작할 때는 이제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야 그나마 좀 흐름이 좋아질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혹시나 그리고 요건 시간적으로 따지면 제가 순서대로 시간 순으로 좀 보통 그냥 쭉 밑에다가 내용을 조금씩 달아가니까 밑부분에 있어야 될 내용이지만 제일 밑에 가면 좀 보시기 힘드실까봐 일단 대충 마지막 결론 부분은 이렇게 잠깐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 2시 38분 좀 생각을 해본 게 막바지 시장 전망 해가지고 제 생각은 그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나 우려가 좀 코멘트는 대충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30일이나 30일 주말에 별다른 크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더 극단적인 조치만 없다면 그렇다면 시장은 일정 부분 이 낙폭이 반영된 부분이라서 다음 주 초는 좀 흐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단기로 제 생각은 종목 순환매의 관점으로 보면 그동안은 장세가 흔들리다 보니까 수급에 따라서 강세로 갔던 종목들 강하게 올라오고 수급 올라오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은 뭐 낙폭이 뭐 커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일단은 뭐 주춤주춤하는 횡보장세 부분이 되면서 왜냐면 자금이라는 게 그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되는 쪽으로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치면 지금 6월 말에 잠깐 그 수급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몇 번 좀 말씀드렸는데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제 관점은 V원택이나 해성 DS 이런 것들 보면 수급이 기관하고 외인 수급으로 쭉 올라왔는데 6월 말 뭐 어느 쪽에 뭐 성과 펀드 성과나 이런 부분들로 좀 그런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처럼 올렸다면 7월 달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게 매물 압박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남들이 막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시점이 원래 제가 모의 투자 스토리를 만들게 된 그 주된 이유는 저도 잘 안 보게 되는데 주가가 차트 모양 기술적 분석으로만 따졌을 때 차트 모양으로 바닥에서 빌빌대고 저점을 자꾸 깰 때 사람들이 보통은 다들 얘기해요. 아, 왜 그런 주식을 보냐고. 저가 주식에다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종목인데 근데 가끔 저도 잘 관심이 안 가긴 해요. 저 차트 분석도 그냥 제 나름대로도 뭐돈 들여가면서 해보기도 했고 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보통 주식을 매수하는 게 기본적인 관념은 좋은 주식을 싸게 매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지 그게 차트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기술적 분석상 불안정한 위치라고 해서 그게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타당한 이유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모의 투자 스토리 부분은 그 관점으로 투자 스터디 제가 실제로 저렇게 긴 중장기 투자를 못 하더라도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나중에 좀 제 생각들 흘러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이런 식의 투자도 일정 부분 제가 그 투자금에서 다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좀 일정 부분 나눠서 저런 투자도 좀가 성과 부분에서 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좀 나쁜 결과도 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새버리니까 혼자 하니까 죄송해요. 이해하세요. 막 중간에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막 이게 좀 섞일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준비를 막 하고 하려면은 저도 제가 뭐 이걸 뭐 해가지고 뭘 큰 이득을 얻고 뭐 하는 게 아니니까 저도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일단은 제가 그냥 장중에 짬짬이 했던 것들 써놓고 그냥 큰 준비 없이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제가 어디서부터 얘기가 이렇게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남들이 좋다고 얘기할 때 잠깐 다시 생각났어요. 남들이 좋다고 얘기하고 막 주가 올라와 있고 수급 좋다 막 거래량 좋고 야 남들이 다 관심 가진다 이럴 때가 저는 남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좋다고 할 때 시장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시장도 남들이 뭐 삼천간다 막 이럴 때가 보면
꼬꾸라지죠. 보통은 남들이 다 믿을 때, 아 나도 설마 에이 그러겠어 이러다가 마음속 깊은 곳부터 조금씩 주가가 올라오네, 지수가 진짠가 보다, 이런 마음이 오를 때 주가가 폭락을 해요. 보통은 그 기회라는 것도 자기가 모를 때 오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그렇듯이 주가가도 낙폭이 커져서 남들이 이거 진짜 지금부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게 더 빠질 것 같은, 시장에서도 난리를 쳐요. 막 더 빠진다고. 근데 그때 되면 이제 또 오르죠. 예. 그렇듯이. 자, 일단은 또 샜네. 오늘 금요일이라서 정신이 없나 봐요. 새벽에 기다고, 제가 원래 일찍 자요. 11시 전에는 자는데, 그래야 보통 새벽에 아침에 한 4시쯤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한 12시 52분이다 보니까 횡설수설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거 끊고 하기가 또 아깝네요. 이해하세요? 하여간 맞건 틀리던, 이건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제가 남들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제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도 여는 거고, 그 생각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제 생각이 틀리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해 라고 생각이 드시면 안 들으시면 돼요. 그죠? 들으시는 분과 의견이 틀려서 죄송하긴 한데, 하여간. 근데 하여간 자,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은 저는 이제 지금 흐름이 만약에 이제 반등 장세고 시장이 조금 개선의 여지가 생기면, 지금까지 시장 영향 때문에 힘을 못 받았던 낙폭과대주에서 힘을 받는데, 근데 그 낙폭과대주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낙폭이 과대됐다고만 하는 종목을 보게 되면 또 이게 메리트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낙폭과대주 중에 일단은 일정 부분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 부분이 좀 미반영된 부분, 시장 영향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골라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가는 말이 간다고 간다고 이게 매매 전략이 가끔씩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게 참 많은데, 한번 좀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했던 매매 스타일,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는 그 관점에서 조금 낙폭과대주로 저는 조금 기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조금 뭐 제 나름대로는 그쪽으로 좀 매수하기도 했고요. 뭐 제가 뭐 매매하고 하는 것들은 그죠? 얘기한 건 뭐 어때요? 제가 뭐 큰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렇고요. 쭉 보시면 내용들 이제 장중에 아침에 이제 제가 시작을 하면 내용 볼만한 것들은 이제 쭉쭉 봐요. 그래서 이제 올려드린 거고, 아침에 봤더니 지금 요즘에 중국 위안화 부분이 많이 시장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장중에 한번 비핵화 조치 어쩌고저쩌고 전략권 해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7월 3일날 주목된다 이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나 이 기사 코멘트처럼 7월 3일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얘기가 나오면, 뭐 전략권 해체 이 얘기처럼 나오면 그 남북경협주에게는 많은 모멘텀이 좀 될 수도 있겠죠. 하여간 그랬고, 제가 그 지수를 보다가 상해 지수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이너스였는데 그새 플러스 0.86%로 올라왔더라고요, 오전에. 그래서 장세가 좀 도나보다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선물 지수 부분도 계속 좀 플러스 나는 부분이었고, 하여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 적어놨으니까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거 그럼 방송 시간만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좀 하실 분들은 제가 코멘트 하나하나 안 읽어도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읽어보시고요.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한국TV 보니까 써있더라고요. 낙폭과대 종목 반등 공략. 제가 고수는 아닌데 저랑 생각이 같으신 분들이 있나봐요. 요즘 이렇게 V1텍 뭐 이런 종목들 하는데, 전 해성 DS 하는데, 저는 지금 시기는 좀 그래요. 보려면 밑에서 보지. 자, 그렇고 3시쯤 돼서 보니까 저도 이제 수급을 보거든요. 이게 코스닥 쪽이고, 이쪽이 이제 선물 쪽. 선물은 이제 계약이나 콜이나 옵션이나 이런 부분은 전 계약 건수로 좀 보고요. 금액이 아니라. 하여간 반대적인 매매를 하죠. 개인이 오전에 좀 사고 막 하다가, 금요일이고 시장은 불안하고, 계속 토요일 날 뭐 미국 중국 무역 전쟁 얘기 있고, 불안하다, 편하게 현금 가지고 가자라는 분들이 생기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그걸 다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파란색
개인 매물이 좀 나오고 그걸 기관과 외인이 좀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수가 좀 올라왔고요. 반등했고요. 마지막 이제 장 마감 후에 보시면 상승 유보수가 조금 많아요. 조금 그냥 큰 차이는 없었고요. 그랬고 외국인이 현물은 매수, 선물은 매도 포지션이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상해 지수인데요. 요즘 이제 상해 지수랑 많이 지금 그 연동을 하잖아요. 흐름 보시면 날짜랑 대충 보시 2월달 제가 보는 차트 얘기 저기 앞쪽에 했던 기술적 분석 얘기 있으니까 좀 들으시고 나중에라도 짬짬이 제가 좀 얘기를 좀 할게요. 하여간 이 밝은 초록 색깔 이름 좀 계속 헷갈려요. 하여간 얘는 좀 검은색보다는 조금 단기, 빨간색은 제일 단기, 그러니까 그냥 이 기간 중에 따지면 이 선의 의미는 빨간색은 단기, 밝은 초록은 중기, 검은색은 그냥 장기로 보시면 돼요. 벽에 막히죠, 그죠? 장기벽에 검은색 벽에 하락세고 하락세고 그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내도 코스피 하락 흐름이 5월 부분 이 부분이랑 많이 연동이 되죠. 이 부분은 아마도 전체 그 단순히 중국 장세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지수가 다들 하락할 때 해외 지수도 그렇고 다 하락하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요즘 최근엔 더욱더 상해 지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으로 돼서 미국을 중국이 이길 수는 없겠죠. 그럼 결국엔 미국은 지금 자국 우선주의다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든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는데 중국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논리가 좀 적다는 얘기 듣고 저도 그것에 공감을 해요. 그 결론은 그 시장에서 더 두들겨 맞는 거는 미국 지수는 잘 가더라도 상해 지수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중간에 낀 우리나라나 중국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엔 장중에는 상해 지수랑 같이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오전장에 쭉 빠지길래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봤고요. 장중에 아까 보셨듯이 11시쯤 돼서 반등을 좀 했어요. 코스피. 그래서 아래꼬리 쭉 길게 되면서 플러스 났고요. 코스피. 분봉 흐름 보시면 11시쯤 보이시죠? 쭉 올라오는 흐름.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래꼬리 달면서 올라왔고요. 쭉 올라왔고요. 하여간 시장 상황 모습은 이랬습니다. 모의 투자 스토리를 좀 가보면요. 요거는 제가 그냥 엑셀표를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보시고요. 요거는 제가 관심권에 가지는 요쯤에서 해서 이제 매수를 했을 때 이제 어떤 수익률이 나는지를 좀 체크해 보려고 엑셀표를 만들었던 거고요. 요거는 밸류툴이라는 유료 카페에서 좀 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6개월에 10,000원 정도 되는 거니까 저는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자기가 다운받아서 엑셀로 보는 경우도 작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개인이 혼자 많은 종목들을 이렇게 하기가 참 저도 하루에 아무리 시간을 내도 2종목 하기도 이제 빠듯하게 해도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근데 그런 작업을 하려면 저는 생각이 그렇게까지 한다고 치면 그 노력에 비해서 투자 기간이 짧거나 길게 가져가는 것들은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비중이 커지거나 하는 것들은 그럴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보는 것들을 그렇게까지 큰 노력을 들여서 시간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뭐 큰 금액이 아니면 그 돈을 들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툴들을 좀 구매를 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매해서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점이 엑셀 다른 거기다 시트를 하나 추가를 해서 제가 원하는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다른 시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증자를 했을 때까지 좀 예상 순이익 넣어서 증자 반영한 퍽까지 좀 계산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짜가지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하나씩 좀 들어가겠습니다. 뭐 투자 스토리나 이런 것들 계속 반복되니까 위에 내용을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요. 진행상으로는 이제 1차는 6월 25일 날 이제 4,100원을 이하에서 이제 매수했다는
가정하에 좀 상황을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실적 전선에 접어들 때 제 예상 스토리는 일단 6월 말이나 7월, 이제 7월 됐죠. 7월에는 바닥 잡고 이제 추세를 조금씩 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스토리는 위에서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흐름은 뭐 일단은 뭐 옆에 일단은 오늘도 시장 영향 때문에 오전에 좀 쭉 빠졌다가 일정 부분 뭐 0% 보합으로 올라왔어요. 별다른 상황은 없어 보이고요. ICD 같은 경우 이거는 10월에 전환사채 지금 발행한 게 있는데 10월에 전환 청구를 돈을 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생겨요. 그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 1일부터고 청구가 11월 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은 일단 이 기본적인 스토리, 큰 스토리는 그러면 그 이자도 없이 돈을 받았는데 투자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투자한 사람이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밑에 있다 보니까 난 투자금을 좀 빼겠다, 돈을 돌려달라 이랬을 때 대주주 입장에서는 뭐 요즘에 뭐 돈을 좀 빌리기가 좀 수월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서 조금 깨름칙하다면 일정 부분 주가가 좀 올라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 관점으로 좀 시작을 했고요. 큰 스토리는 자, 그래서 10월 부분에는 전환가액 위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아래에 머물러 있는지에 따라서 투자 스토리를 그만둘지 그래서 제외할지 모의 투자 스토리에서 종목에서 제외할지 그거는 그때 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6월 25일 날 일단 스토리상으로는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좀 받고요. 그 다음에 K맥이고요.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제 한번 그 차트 흐름상으로 좀 말씀드렸던 게 6월 28일 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11,000원이나 이 정도에서 좀 그 지지 흐름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 봐서는 시장 흐름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흐름상에서는 여기서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 영향으로 더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영향을 받은 부분을 좀 체크해서 그 부분은 반등을 줘야 그나마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 가격이 1,800원이었어요. 시장 영향을 그래서 분봉으로 좀 봐서 시장 영향으로 빠졌던 부분 대충 1,800원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제가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기본적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고 기본적 분석도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거에 합당하게 매매를 하는 게 저는 투자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돈이 들어가면 이렇게 정해놓고도 저도 이렇게 말해놓고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하여간 그래도 그게 계속 안 되더라도 시도는 계속 해야겠죠. 하여간 그래서 오늘 일단은 좀 본 입장에서는 1,900원으로 마감했고요. 보통 보면 다들 마감 오후장에 많이들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회복을 못한 종목들은 조금 다음 주에 지지부진하거나 하면 좀 다시 한번 그 자기가 생각하는 매매 스토리를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여간 그래서 K맥은 그렇고요. 투자 스토리 말씀해 보시고요. 이건 12,000원 구간에서 관심을 가졌던 구간인데 훅 떨어졌죠. 그래서 원래는 12,000원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 포인트나 여기 포인트를 일단은 저는 이렇게 밴드로 봤어요. 하단 밴드, 지지하는 밴드 구간으로 봤고요. 하여간 그건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본 거고요. 자, 그리고 3위 각기 이건 6월 28일 날 전날은 2,300원까지 안 왔어요. 근데 2,300원 부분 올 것 같아서 한번 28일 날 1차 관심을 2,300원 부분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하여간 뭐 지금 끝난 종가는 2,320원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EM텍. EM텍은 28일 날 16,700원 매수 관심으로 좀 봤고요. 이거는 가장 큰 스토리는 저는 대주주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대주주보다 좀 싸게 사보자 이런 관점. 그래서 16,700원 일단은 1차 매수를 봤고요. 그랬을 때 어제 이제 올려드렸던 차트 모습이었는데 차트 모습이고 수급이 3억 푼도 뭐 이렇게 기간적으로 잡히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었고 좀 좋았던 흐름이었다 좀 봤었고요. 그래서 여지없이 시장 대비 좀 더 강하게 좀 올라왔죠. 일단은 뭐 차트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보통 제가 보는 그 사이클 상에서의 밝은 초록과 검은색까지 돌파하고 마감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해성 DS 이건 아직 그 타이밍을 잡고 있어요. 저 이 종목을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나쁘게 보지는 않고 전에 한번 차트상으로는 한 이쯤에서 좀 전 단기 성향이다 보니까 좀 사서 수익 실현 하고 나온 종목이고요. 분할 수익 크진 않아요. 매번 짤짤이 하니까. 하여간 그건 그렇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인과 기관 수급으로 올라왔던 종목이라서 그죠? 이 수급이 6월 그 어떤 효과 때문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잠시 수급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던 거라면 이건 나중에 이제 차익 매물로 올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전 그걸 조금 리스크로 좀 보고 있고요. 참 하여간 그래서 좀 이거는 원래 실적은 2분기 실적 대비 2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좀 저조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까지 흘렀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전 그거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번 주가가 올랐던 거는 레포트가 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 같은 뉘앙스로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 유리하고 지금 환율이 상승한 거에 대해서 유리하고 수출이 좀 원달러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수출이 90% 이상이고 그리고 구리 가격이 얘네가 그 원자재가 그 매출 원가율이 높은데 그 매출 원가율 많이 차지하는 원자재 중에 구리가 한 50%를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내려온 부분도 이 해성 DS한테는 좀 모멘텀이 되는 거죠. 상승할 수 있는 그 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니까 하여간 그렇지만 아직까지 조금 몇 달 전 레포트보다는 2분기 영업이익이 조금 더 올라오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좀 빠진다는 거 그건 좀 체크하시고 근데 지금 요거 최근 걸로 따져보면 영업이익은 좀 올라왔네요. 그때 아닌가? 아니구나. 90억? 86억 아니구나. 제가 수치를 잘못 봤어요. 하여간 전 본 관점은 밑에서는 일단 그 단기적으로 좀 이 부분도 저도 참고를 해서 밑에서 좀 봤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관점은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시장에서 좀 오해를 해서 2분기 와 실적 좋은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딱 실적이 발표됐을 때 아니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도 안 좋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군가는 또 실망 매물을 좀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스토리를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쯤을 지금 그때 모의 투자 스토리상 매매 타이밍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는 여기처럼 패키지 스트레이트 발음이 안 난다. 새벽이라서 이해를 해주세요. 하여간 이래서 수익성이 좋아져요. 매출도 좀 늘어나고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도 늘어나죠. 영업이익, 순이익도 갈수록 3분기, 4분기 갈수록 좋아지고요. 전년 동기 대비 따져보면 뭐 4분기 같은 건 예상이지만 순이익으로 따지면 얘네가 작년 3, 4분기는 기저효과도 좀 있겠네요. 좀 떨어져 있으니까 순이익이. 그럼 YOY 뭐 몇 배 뭐 이런 거 있죠. 4분기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예상대로 된다면 100%네요. 51억에서 106억 되는 거니까 4분기는. 하여간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주가는 아직까지 좀 횡보하다가 매물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프렌드고요. 내용을 좀 체크해서 보시고요. 얘도 좀 좋기는 보고 있는데 주가가 흐름을 안 타요. 그죠? 안 탄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아직 모멘텀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1분기는 적자였었고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한다지만 얘도 해성 DS랑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가 안 좋아요. 절반이야. 순이익 영업이익상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굳이 제 생각에도 주가를 오를 모멘텀이 없는데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저는 보는 게 하반기로 갈수록 얘네가 삼성전자 비중이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처 다변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부분, 칭화윤이 부분 그 모멘텀이 이제 하반기로 와서는 양산하고 내년에 되면 이제 실제 그런 부분들이 온기로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주거래처로 집중되는 그 리스크 부분도 좀 완화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 그래서 이걸 모멘텀을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흐름을 좀 보면서 좀 투자 스토리를 좀 만들어 가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시장 현황과 모의 투자 스토리 1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